이기복 이사 관련 가처분 인용 및 이메일 소통 안내. 최근 오큐피바이오엠의 주요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주주연대는 회사 정상화와 모든 주주님의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기봉 사회이사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봉 이사 오큐피바이오엠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 항소를 통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이기봉 이사가 보유 중인 오큐피바이오엠 주식에 대해 BSJ 측 채권자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BSJ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보유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 무상 증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확인된 일부 임원을 특정 대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주주연대는 이번 사안을 이기봉 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BSJ의 채무 문제로 인해 특정 주주가 불합리하게 권리 제약을 받게 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이사님의 법적 대응을 돕고자 주주 탄원서 제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협력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기봉 이사의 반응과 주주연대의 입장. 이기봉 이사는 답신을 통해 주주연대와 관련한 오해와 서운한 심정을 솔직히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과거 온라인에서 본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 있었을 당시 주주연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이사님께서 겪으셨던 불필요한 비난에 대해 충분히 보호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특정 세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주의 이익과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디박사 측에서 실질적이고 투명한 투자 제안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기봉 이사는 현재로서는 주주연대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정중히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정이 서로 보유한 정보 차이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주연대와 이기봉 이사는 결국 임상 성공과 엑시트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해를 해소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정확히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사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온코캐스트 10억 원 대여에 대한 배경 및 설명. 본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회사들의 조직도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온코캐스트, 캐나다에 위치한 해외 법인이며 오큐피바이오, 현대사료, 카나리아바이오의 모두의 채권자입니다. 퀘스트파마, 헤파링크가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오큐피바이오, BSJ의 자회사이며 온코캐스트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사료, 2024년 3월 거래정지 사태를 겪고 바이오 사업 부문과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맙 IP를 보유 중인 법인으로 MHCNC에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오큐피바이오엠의 100% 자회사입니다. 오큐피바이오엠, 현대사료가 보유 중이던 IP 보유 법인인 MHCNC를 이전받아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이때 현대사료가 가지고 있던 MHCNC의 100% 지분을 오큐피바이오엠이 이전받게 된 것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엠, 현재는 BSJ 홀딩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오큐피바이오의 모회사입니다. 과거 2022년 1월부터 온코캐스트는 오큐피바이오에서 발행한 총 247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의제 배당세 76억 원과 풋옵션 17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3월 현대사료 거래정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료의 재무회생을 위해 바이오 사업과 관련 채권을 신설법인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현대사료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온코캐스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큐피바이오엠이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그곳으로 현대사료의 채무를 이전하고 오큐피바이오의 채무 또한 오큐피바이오엠이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큐피바이오엠은 오큐피바이오의 총 247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줬습니다. 2회차 회사채 50억 원과 만기 30년 3회차 회사채 197억 원입니다. 오큐피바이오에 발행해준 채권 중 2회차 회사채 대금 50억 원 중에서 44억 5천만 원은 오큐피바이오의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납입하였고 이 금액은 오큐피바이오엠의 임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곧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었고
유상증자로 마련되는 금액 중 50억 원을 온코캐스트 풋옵션 상환에 사용하기로 BSJ와 온코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주 유상증자를 통해 134억 원이 마련되었고 온코캐스트의 마디 박사는 이 금액에서 50억 원의 풋옵션 상환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온코캐스트는 해외 법인입니다. 따라서 외환관리법상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온코캐스트가 보유한 247억 원 채권과 오큐피바이오가 보유한 247억 원 채권의 교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상계 금액은 일치했지만 오큐피바이오가 보유한 30년 만기 연구체 197억 원의 실가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30년 만기 197억의 회사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두 채권을 교환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증하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합의대로 온코캐스트의 채권과 오큐피바이오의 채권을 상기하려면 오큐피바이오가 보유한 30년 만기 연구체 197억 원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97억 원 30년 만기 채권을 현재 가치로 역산할 경우 10억 원 안팎 수준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사실상 재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는 온코캐스트가 보유한 오큐피바이오 채권과 오큐피바이오가 보유한 오큐피바이오엠의 채권을 교환하는 구조를 통해 해외 법인인 온코캐스트가 국내 법인인 오큐피바이오엠의 채권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온코캐스트와 BSJ가 당사자인 사안으로 한국은행의 승인이 관건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계속 요구하면 이들만의 합의로는 캐나다의 풋옵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승인이 없는 한 결국 채무를 상환해야 할 주체는 오큐피바이오엠이 아니라 여전히 오큐피바이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큐피바이오엠이 오큐피바이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경우 법적으로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톤3라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9,423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현재 약 2,4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비용 또한 주주들의 유상증자 자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덴톤3의 자문에 대한 결과는 유병우 전 대표만 알고 있는 상황이며 현 이사진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승인이 불발되자 온코캐스트의 마디 박사는 주주들이 유상증자로 마련한 134억 원 중 5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자금은 이미 임상자금과 필요경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디 박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 채권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이사진 전원은 온코캐스트에 대한 50억 원 풋옵션 상환 의무가 있다고만 생각하여 도병한 전 사회이사가 그중 10억 원을 우선 상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병우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코캐스트 및 마디 박사를 위해 상환이 불가능한 1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온코캐스트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서 상계 처리 합의 부속 서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해당 부속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측 역시 만기일인 2025년 12월 26일에 반드시 이 대여금을 반환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코캐스트의 채권에 대한 상계 계획이 한국은행의 승인 거절로 무산되면서 온코캐스트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오큐피바이오엠이 아닌 원래 채무자인 오큐피바이오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큐피바이오엠이 오큐피바이오 대신 온코캐스트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배임이라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코캐스트 측의 계속된 상환 요구 압박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영진들은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하자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유병우 전 대표는 풋옵션 상환이 아닌 대여금 형식으로 10억 원을 온코캐스트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10억 원 대여는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를 회피하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따라서 부속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회사는 2025년 12월 26일까지 이 대여금을 회수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임상 성공을 통해 IP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퀘스트 파마텍과의 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M&A 추진 경과 및 자문료 반환 청구,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이던 국내 상장사 M&A에 대한 진행 사항과 자문료로 지출된 3억 3천만 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병환 대표 취임과 M&A 자문계약 체결 및 모델 논의 타임라인. 2025년 4월 16일 도병환 대표이사 취임 이후 5월 7일 회계법인 해솔과 M&A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5월 22일 코스피 상장사와 M&A 모델을 논의하였으나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어서 6월 5일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와 M&A 모델을 논의한 끝에 계약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인수 무산. 2025년 7월 14일 개최된 오큐피바이오엠 임시주주총회에서 에드바이오텍 인수를 위한 주요 안건들이 부결되면서 인수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주요 부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의안 결성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부결 사유는 주요 주주인 퀘스트 파마텍과 헤파링크 측이 위임한 약 5억 1,200만 주의 반대 의결권이 총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모든 안건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자문료 반환 청구 및 향후 계획. 에드바이오텍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 사측은 M&A 자문계약의 목적인 상장사 최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 인수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계약금 3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측은 주주들의 엑시트 플랜을 위해 상장사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달했습니다. 내용 증명 회신 및 주주연대 대응. 주주연대는 앞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자금 집행 내역 중 터렛, 명의개서, 인건비 관련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 8월 19일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렛, 계약 당사자 간 체결된 기밀유지 조항에 따라 자문계약서, 견적서, 청구서와 같은 자료의 추가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나스닥 상장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이었다면 기밀유지 조항에 따른 비공개 입장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비용만 지출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개서. 2025년 4월 7일 당시 사채권 원본은 유병우 대표에게 직접 제출되었고, 전환 청구서는 전자송부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법률의견서에서 지적된 전환 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항을 직접 제출이라는 답변으로만 설명한 것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 임직원의 이름과 급여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동의 없이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주주연대는 사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급여 대장 공개 대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터렛 지출 관련 서류와 명의개서 관련 추가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병우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지출한 자금 집행 내역과 무단 이메일 발송건도 함께 법률적 검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고발하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우 이사의 무단 이메일 발송 및 사설 카페 개설에 대한 주주연대 입장문. 지난 8월 15일 유병우 이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특정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실력 있는 기업 및 기관 투자자와 협력하며 투명 경영을 바라는 주주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소개와 함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주연대의 모니터링 결과 해당 카페는 설립 취지와 달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해당 카페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와 주주연대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투자유치 주선 계약서가 이미 도병환 대표와 주주연대에 전달되었다는 허위 주장. 도병환 대표 및 주주연대가 BSJ와 부적절한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 제기. BSJ가 이사회를 장악했으며 도병환 대표는 BSJ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 BSJ의 주가 조작 혐의에 주주연대 집행부가 연루되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포. 이러한 행위는 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를 넘는 비방 및 명예훼손. 해당 카페에서는 건전한 비판을 넘어 특정 개인과 단체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및 주주연대 머리 텅텅 빈 광신도 쓰레기들, 베리타스 뿌락지들 뭘 받아 처먹었냐 등 주주연대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 깜냥도 안 되는 비전문가가 대표 타이틀을 달고 회사를 나락으로 몰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학원 원장이나 하던 도병환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냐 등 대표이사의 경영과 능력을 부당하게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주주연대와 도병환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편향된 여론 조성을 위한 의견 통제. 주주연대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상호 비판이 건전한 주주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카페 운영진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연대와 도병환 대표를 지지하거나 유병우 이사 측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본인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 주주들을 강제로 카페에서 탈퇴시키는 조치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카페의 운영진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글을 앞장서서 올리며 해당 카페는 중립을 표방하지 않고 주주연대와 도병환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알리기 위해 존재함을 공지했습니다. 유병우 이사 측을 비판하는 게시물만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해당 주주를 강퇴하는 행위는 카페 운영진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의도적으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주주연대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개설된 카페에서 위와 같이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건전한 비판이 억압되는 상황이 심각한 주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상황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차 고소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추후에도 허위사실 유포나 과도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의 방향과 주주연대의 동행. 오큐피 바이오엠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주연대, 퀘스트 파마텍, 그리고 사측은 모두 BSJ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퀘스트 파마텍과의 현재 교착 상태를 시급히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착 상태의 핵심 원인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각과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과거 DSMB의 임상 중단 권고와 그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를 통해 임상 개발의 불확실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소중한 실패의 경험은 저희에게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면서도 만일의 실패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명확한 엑시트 플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보존을 위한 엑시트 플랜으로서 상장사 활용 방안을 재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 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속과 주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현재 퀘스트 파마텍과 마디박사 측은 임상의 성공을 전제로 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SY와 FI 투자자를 유치하여 임상 자금을 조달하고 성공 후 자연스러운 엑시트로 이어진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임상 실패 시에 대한, 즉 플랜 B가 부재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략은 성공 시에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패 시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접근법입니다. 주주연대의 방향성은 리스크 관리가 포함된 상생 방안 모색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주주연대와 사측은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하고 임상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퀘스트 파마텍은 임상 성공을 통한 전공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마디 박사가 제시하는 플랜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엑시트 플랜과 안전장치가
퀘스트 파마텍의 전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측이 준비하는 상장사를 활용한 플랜이든 혹은 퀘스트 파마텍이 제시하는 제3의 대안이든 임상 실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임상 성공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견고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지연대는 당연히 임상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엑시트 플랜을 통해 그동안 수년간 오래고구마를 믿고 기다려온 주주들이 임상 성공 이전이라도 상장사를 통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퀘스트 파마텍 측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